그런 교육을 받아야 선생님 밑에서 좋은 품성을 기르고 좋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이 그냥 소위 짱돌뱅이로 컸다 이거지요.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원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얼마 전에 제 대학 동기들하고 버스 두 대로 해서 강원도 동해, 그 다음에 삼척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동기들이랑 나이가 들어서 가는 여행은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좋은 데 다녀오셨네요. 예. 부럽습니다. 이사장님도 좋은 여행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느끼는 거는 역시 여행은 참 좋은 교육이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여행이 제일 좋은 교육이죠. 산 교육이죠. 예.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순신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저런 토크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는데 사실 임진왜란을 발발한 이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지 않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그 출생이라든지 성장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을 통일하게 된 그 통일의 과정 그리고 죽음까지 도요토미의 일생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좀 큰 틀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특별히 큰 틀이라기보다도 누구나 일생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들 자기가 태어나서 일본을 통일하고 그런 큰 전쟁을 일으키고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지요. 히데요시가 1537년생인데 이순신보다 8살 위지요. 지금 일본이 나고야 근방의 조그만 시골에서 정말 하찮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아주 신분이 낮은 상인이었는데 7살 때 죽고 그 해에 자기 엄마가 또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복된 가정 환경이 아니었고 또 교육도 받은 기록이 없어요.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실제 히데요시는 반 까막눈이었습니다. 물론 자기네 글 히라가나 가라가나는 읽고 쓰고 할 수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공문으로 쓰고 또 지금의 영어에 해당하는 한문 한자를 구사할 만한 능력은 없었거든요. 자기 이름자 정도 몇 자는 썼겠죠. 그러다 보니 첫째로 무식하다 보니 이게 이제 부하들을 지휘하는데 부하 관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았고 또 공부를 하지 못하고 짱돌뱅이로 굴러다녔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천자문을 배우든 논어, 소학, 대학, 중용을 배우지 않더라도 그런 교육을 받아야 선생님 밑에서 좋은 품성을 기르고 좋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이 그냥 소위 짱돌뱅이로 컸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훗날에 칠전팔기하고 많은 그런 인생 유전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자가 일본을 통일하고 또 동양을 통일하겠다고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살벌한 그 자신이 또 살벌한 인생을 살았죠. 62년 동안에. 어쨌든 어릴 때에 복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컸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상대방에 대한 배려, 우애, 인의, 사랑 이러한 가치관이 결여되고 그저 경쟁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해서 이긴다, 목적을 달성한다, 쟁취한다 하는 그러한 호전적인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어쨌든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로 들어가서 오다 노부나가의 사랑을 받고 쭉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노부나가 죽고 난 다음에 어쨌든 전국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무식하고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재주가 있을 것 같아요. 노부나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재주는 있었습니다. 머리 자체는 아주 똑똑했던 것 같아요. 오다 노부나가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약점이 뻔하거든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밑에도 많은 쟁쟁한 부하들이 있었는데 자기를 보는 눈이 다들 저 무식한 놈, 버릇없는 놈, 또 오다 노부나가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 신발이나 닦아주고 하는 놈, 이런 것을 알게 모르게 다
다 겪으면서 같이 살아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런 열등의식, 피해의식 이런 것이 심저에 깔려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머리를 굴리고 더 많이 상사의 눈에 들고 더 많이 경쟁자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쪽으로 머리를 비상하게 썼던 것이죠. 그런 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측근 참모로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런데 노부나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히데요시가 통일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런 어떤 참모로서 특화되어 있던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할 수 있었다? 그럼 나름대로 뭐 그게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리더십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리더십이 있기는 있었죠. 군사적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순신이 가지고 있던 정의의 리더십이냐, 부하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냐, 아니면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정사정 없이 적을 잡아뜨리고 파괴하고 하는 그러한 리더십이냐, 그런 점에서 이거는 같은 리더십이라는 이름이지만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죠.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가 그 사람도 부하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자기 부하인 아케치 미치히데한테 암살당하는데 물론 몰랐죠.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히데요시도 물론 몰랐죠. 당황했습니다. 내가 모시고 있던 상관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히데요시는 저 지금 히로시마 쪽으로 원정을 나가 있었는데 앞으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됐죠. 그때 이제 고로다 나가마사의 아버지가 되는 고로다 노부유키가 힌트를 줬습니다. 천하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냐. 히데요시가 그런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천하를 호령하던 노부나가가 죽었다. 자리가 비었네. 이때다. 그런 찬스를 잡는 그런 기회 포착이 두뇌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실제로 그 전까지만 해도 히데요시는 그런 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노부나가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전광석화같이 그 찬스를 잡아가지고 아케치 미치히데를 토벌하고 그리고 그 길로 쭉 달려가지고 전국을 통일하는데 불과 몇 년 걸리지 않았죠. 그 히데요시가 자식을 잘 낳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고 자기 조카를 후임자로 이렇게 내세웠다가 또 아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잔혹하게 뭐 이렇게 죽이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 히데요시의 잔인성이 너무나 드러나는 하나의 대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히데요시는 일본 전국을 통일을 했고 조선을 침략을 한 원흉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삶을 살다가 62세 정도 돼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자연사를 한 거죠? 자연사입니다. 자연사인데 글쎄요, 100년 동안을 내려오던 전국시대를 통일을 했으니까 위대한 영웅이라고 보겠지만은 그것은 어떤 처음부터 계획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노부나가의 급작스러운 죽음에 당해가지고 여행의 찬스를 잡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들 손 놓고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제일 먼저 포착을 했다. 운도 많이 작용을 했죠.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 주군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장례를 지내고 어떻게 모시고 후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천하인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누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둘러보니까 다 착한 사람들 뿐인 거예요. 이럴 때에 이제 빈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겠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고, 히틀러가 이제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독일을 통일하고 뭐 그랬겠습니까? 그 히틀러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 두 사람의 퍼스널리티가 또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평화시에는 순종을 하는데 전시에는 또 맹렬한 맹수들의 무리가 됩니다. 우두머리를 따라가지고. 그래서 평화시에는 얌전하고 친절하고 싹싹하고 깨끗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백성들인데 전시에는 무자비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그러한 민족성을 가졌다고 저는 보는데요. 히데요시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히데요시를 전쟁광이다. 그 사람이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느냐. 일본에서도 몇십만 명이 죽었다.
그 사람이 전쟁을 할 때 보면은 가령 무슨 성을 친다. 항복을 하지 않으면은 그 성에 1000명, 3000명, 5000명 다 죽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죠.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조선 민군 7만 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광이거든요. 지금 같으면은 그런 전쟁 범죄는 뭐 있지도 않았지만은 그거는 뭐 총살 한두 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히데요시를 영웅으로 모십니다. 히틀러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시자나 나폴레옹으로 비교합니다. 보는 각도가 전혀 달라요. 그리고 국위를 떨쳤다. 일본의 무위를 떨쳤다. 관대하고 인자한 사람이다. 물론 그런 면이 뭐 전혀 없지는 않지요. 자기에 가까운 피부치나 또 자기 이해관계에 맞는 사람들한테는 관대하게 다 이렇게 품어줍니다. 뭐 인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모르는 나라 사람들한테 다 그것이 적용이 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기억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일본에서는 일본 역사 최고의 영웅,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을 일으킨 원흉. 그러나 그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적어도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오늘날의 인구 비례로 따진다 그러면은 뭐 스탈린이나 히틀러 혹은 뭐 그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류 평화를 위해서 히데요시 같은 사람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맞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